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국어 문학 실전 모의고사 4회 전환당 인보기입니다. 본문 내용부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옳시다. 도장빵 주인은 인면을 들여다보며 오준에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할 뿐이다. 값이 나가는 것이요? 누가 새긴 것입니까? 수아인이란 사람이 새겼나 봅니다. 주인도 그것이 수아인의 솜씨임을 모르고 물은 말은 아니다. 무슨 까닭에 이 도장이 한 길에 나오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묻는 말이다. 도장빵 주인이 눈썰미가 좋은 편이죠. 인장만 보고 수아인이 새겼음을 간파하였으나 왜 수아인이 인장이 도장방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궁금해 모른 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수아인 같은 분이 새겼다면 값을 말하기가 힘들지요. 이 값을 말하기가 힘든다라는 것은 그만큼 값어치가 뛰어나서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물건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전 무슨 말씀이요? 우리 영업하는 사람이야 석재와 치수에 따라 값을 정하지만 수하인 같은 분이야 원래 장사가 아니시니까 헐값에 그냥도 줄 수 있는 반면 부르는 값이 값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바로 수하인의 명성과 실력으로 인해 이 도장이 귀한 가치로 평가받은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글쎄, 선살하려면 좋은 석재를 써서 하지 영 어울려야죠. 그 좋은 재료를 좀 구경합시다. 주인도 그 재료가 무슨 재료인지는 감별할 능력이 없었다. 밀화같이 말끔한 돌이라는 것으로 혹시나 수아인이 늘 말하던 전왕섭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도장방 주인이 오준을 통해 전왕섭 인장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주인이 먼지를 훅 불어 내놓은 갑 속엔 각종 석재가 그득히 들어 있었다. 골라보시오. 이렇게 뒤섞여져 있는 데선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망설이게 되었다. 이게 어떻습니까? 그야 손님 의향이시죠. 대리석이죠. 대리석에다 되겠습니까? 계열석이란 특수한 돌입니다. 결제 도장이니까 무늬도 좀 이렇게 울깃불깃한 것이 위험 있어 매지 않습니까? 우주는 계열석의 외양을 마음에 들어 하는 거죠. 그 외양을 마음에 들어 하는 이유가 바로 결제 도장이기 때문에 좀 있어 보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여기서 좀 있어 보인다는 것, 즉, 세속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는 우준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 쓰시는 분 마음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라며 우준에게 동조하는 도장방 주인의 대화였고요. 장사치는 손님의 비위에 오르내리는 존재들이지만 우주는 저기 만족했다. 자체를 고르고 값을 흥정했다. 어차피 새겨갈 도장이라는 것을 눈치챈 주인은 값을 듬뿍이 불렀다. 여기서 어차피 새겨갈 도장이라는 것을 눈치챘다. 즉, 아무리 비싼 값을 부르더라도 도장을 새겨갈 것이다. 라는 걸 이미 간파한 것이죠.
혼자에 3,000원씩 치고 재료값까지 합쳐 15,000원이면 비싼 값이 아닙니다. 그러고 이런 어른의 도장을 새기면 널리 선전도 되고 해서 처음부터 싼 값으로 부른 것입니다. 라며 서군의 도장을 새기는 것이 도장방을 홍보하는 데 유용하므로 시세보다 싸게 불렀다고 손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서군 앞에서 오준이 10,000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장담한 것은 값을 알고 한 말이 아니라 엄청나게 불러본 것이지만 실제 그 이상이고 보니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다. 생각한 것보다 값이 비싼 거였죠. 생각한 예산보다 값이 상회하는 것에 굉장히 놀란 모습입니다. 비싼 값이 아닙니다. 서울 장안 다 돌아다니셔도 더 싼 값을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결을 보십시오. 품이 곱이나 더 듭니다. 수정과 상하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것이라면 제가 이 재료를 사는 셈 치고 그냥 새겨드리지요. 도장방 주인이 전황석 도장을 자신에게 주는 대가로 수정이나 상하 도장을 새겨주겠다고 합니다. 우주는 그 말에 귀가 솔깃했다. 이 하찮은 돌 대신 수정이나 상하 도장을 그냥 새겨준다니 흥정은 된 흥정인 것 같았다. 전황석 도장은 주인은 굉장히 귀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우주는 이 하찮은 돌이라고 이야기하며 하찮은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실 것 없이 이 재료를 맡으시고 상하 도장 하나 더 끼워 10,000원으로 합시다. 라며 흥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주인은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였다. 좀 싼 값이긴 해도 그 도장을 수아인에게 돌려주고 싶었던 까닭이다. 그 도장, 즉 전환석 도장을 수아인에게 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우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죠. 서법과 도법은 물론 돌을 다루는 것까지 이 주인은 수아인에게 배우다시피 한 사람이다. 이 도장방 주인은 과거에 수아인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장방 주인은 우준에게 계열석 인장과 상하 도장을 10,000원에 파는 조건으로 전왕석 인장을 다시 돌려받았죠. 주인은 수아인을 찾을 생각으로 일찌감치 가게 문을 닫았다. 그러면서 수아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네, 오늘 좀 이상스러운 물건이 들어왔기에 일찍 문을 닫고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젊은 친구가 내놓는 도장값을 보고 수아인은 깜짝 놀랐다. 이게 어떻게 된 연고인고? 젊은 친구는 오준이라는 작자가 그 도장을 갖고 와서 결제 도장으로선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던 말에서부터 낱낱이 일러 바쳤다. 자네 보길세라며 수아이는 귀한 석재로 만들어진 인장을 소유하게 된 도장방 주인의 운이 좋다고 말하고 있네요. 술을 좀 하던가 조용히 묻고 난 수아이는 술상을 쳐냈다. 그것이 전황석일세. 자네 처음이지라며 이 전황석이 매우 귀한 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놀란 젊은 주인은 전황석이라는 말에 주기가 훅 위로 오르는 것 같았다. 그 전황석이 이제야 제값을 불러줄 사람, 즉 전황석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그 젊은 주인을 찾은 셈이다. 라고 수아인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손질하면 빽빽 갈아버릴 수도 있었지만 아무리 그 재료가 귀중한 것이라 해도 마음대로 갈아버릴 수 없는 물건인즉 들고 나올 필요가 없었다. 수아이는 그 전황석 도장을 너 갖고 가라라며 들고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젊은 주인은 그것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도장방 주인은 전황석 인장에 담긴 정신적 가치에 주목하여 이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네요. 전황석을 알고 쓸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선생님이 보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전황석 도장을 들고 가라는 수아인의 말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계열석 도장을 새겨주기로 하고 수아인은 그것을 받아두었다. 버릴 수 없는 친구에게 버림을 받은 듯 싶어 한없이 섭섭했다.
부장방 주인은 자신의 정성을 알아봐주지 않은 친구 서문에게 섭섭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전황당 인보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문제 하나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번 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2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갈등 양상을 첨예하게 드러냄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윗글에서는 수하인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 즉 도장방 주인, 오준, 서군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인물들의 갈등을 첨예하게 드러내어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양상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 인물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를 통한 긴장관계 정도만 드러나고 있을 뿐이므로 이번 선지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이 첨예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게 되겠네요.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삼한스뷰와 자기록입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삼한스뷰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겠습니다. 동쪽 집 자제 효렴의 아내가 되고자 한 향랑은 부모의 뜻에 따라 서쪽 집 자제와 혼인하지만 남편과 시모의 모진 구박을 받고 쫓겨난다. 친정에 돌아온 향랑은 같은 고을 조씨 집과 혼담이 오가자 두 지아비를 섬길 수 없다며 연못에 투신하고 선녀가 되어 위기에 처한 남편을 살린 후 부부의 도리가 끝났음을 말한다. 지금 재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두 지아비를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향락의 연료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 옥황상제에게 이루지 못한 효람과의 혼인을 소원으로 말한 향락은 천상계 회의를 거쳐 인간계에 환생하는데요. 본문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대각간 김유신은 장수이자 재상으로 국내외에 그 이름이 자자하였다. 이때 김유신, 저희가 아는 그 김유신이 맞습니다. 역사적 인물을 제시하여 작품의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네요. 왕도 그를 매우 중히 여겨 일마다 자분하였다. 철원은 관청의 한가히 앉아 있는데 문지기가 달려와 문 밖에 한 젊은 장군이 뵙기를 청하는데요 하기에 즉시 들어오게 하였다. 그 사람을 보니 금으로 만든 투구와 갑옷을 입었는데 키가 석자는 될 듯하고 용모가 건장하였다.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 곧장 정각 앞에 서더니 읍도 절도 하지 않고는 김유신 앞에 우뚝 섰을 뿐이다. 김유신이 황급히 그를 맞아 말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분명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시군요. 지금 보시면 김유신의 앞에서도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 김유신은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추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것은 무엇을 가르치시려는 것인지요? 그는 그제야 손을 들어 예를 표하고 말하였다. 오늘 상제의 명을 받들어 아무개군에서 원통이 죽은 향랑의 혼사를 주관하려 하오. 아무 달, 아무 날에, 아무 마을, 아무 곳에서 혼례를 거행하고자 하는데 이를 맡을 사람이 마땅치 않소. 그대가 앞장서 1, 2층가에 청칸의 넓은 집을 지어 향랑이 앞으로 여기에 거하며 혼례를 기다리게 하시오.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그대를 허물할 것이오.
지금 김유신에게 옥황상제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향랑이 재가를 할 것이니 그동안 향랑이 머물 집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때 천칸의 넓은 집을 지어라라고 하는 것에서 향랑을 귀하게 대접하라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말을 마치자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 지금 여기서 전기적, 비현실적 요소 나타나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하늘의 사람이 내려왔다에서부터 전기적 요소죠. 그 전기적 요소를 통해서 향랑의 재가를 주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유신은 이미 향랑이 원통이 죽어 본받을 만한 덕을 드러낸 공이 적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이때 원통이 죽어 본받을 만한 덕, 바로 시댁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혼을 하지 않고 연못에 투신한 그 열녀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왕에게 가서 늙은 신은 정신도 혼미하고 나이도 많아 얼마나 오래 조정의 일을 볼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겪어보지 않은 일이 있어 아뢰나이다. 폐하께서 신을 늙어 망령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급히 백성을 뽑아 일리가에 천칸의 큰 집을 짓게 해주십시오라며 왕에게 천칸의 집을 짓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금갑옷을 입은 신장의 일을 자세히 말하였다. 왕은 평소 유신을 귀하게 여겼기에 비록 매우 허무맹랑한 일이었지만 김유신의 뜻에 반대하지 않았다. 인하여 유신에게 물었다. 양랑의 일은 내가 이미 정려문을 세워 보상했는데도 아직 그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경은 그 일을 아시오. 이미 향랑은 정려문을 받았으나 왕은 그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김유신은 나라 안의 동요나 속담 등을 관장하여 모든 일을 자세히 조사하였다. 향랑의 이야기가 동요나 속담으로 전해질 만큼 그만큼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혼인하고 쫓겨난 것과 옛 남편을 살려 바른 도를 드러낸 일, 10년 후에 태를 빌려 자식으로 태어난 일을 모두 자세히 말하였다. 왕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혀를 내두르며 감탄하였다. 그 향량의 연료로서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는 왕의 모습입니다. 읽고 술을 내고 음악을 연주하는데 모든 술과 안주는 대궐 안에서 나온 것인지라 세상에서는 귀하다고 일컬어지는 것이었다. 막 술을 마시려는 순간에 후토 부인이 좌중에게 청하였다. 오늘은 하늘과 사람이 서로 만나는 날이요. 쌍락과 효렴의 혼례를, 쌍락은 하늘의 사람이죠, 이제. 효렴은 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사람이 만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네요. 신성과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때입니다. 조촐하나마 음식을 마련하여 신랑을 대접하려 합니다만 이쪽과 저쪽을 서로 바꾸어서 세상 사람들이 천상의 음식을 먹고 우리들도 세상 사람의 음식을 맛본다면 이것 또한 다시 얻을 수 없는 기회일 것입니다. 자중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하늘과 땅의 세상이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하늘 사람들은 땅의 음식을 먹고 땅 사람들은 하늘의 음식을 먹자고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부인이 즉시 시녀를 시켜 한꺼번에 모든 음식을 올리게 하고 또 신랑 집에서 마련해온 음식들을 여러 신선들에게 내오게 했다. 라며 천상계와 인간계가 서로 어울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토 부인이 유신에게 말을 건네는데요. 하늘이 영우호거를 삼안에 내는 문제를 결정할 때 저도 이것을 도왔는데 이때 감히 헛된 마음이 없었답니다. 라며 김유신을 장소로 정한 것은 하늘의 뜻이었다라는 것 김유신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신이 감사하며 말하였다. 저는 평범한 재주로 그릇되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스리는 도가 서투른데도 국가의 큰 복을 힘입었을 뿐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라며 겸손한 태도 드러내고 있네요. 절하며 인사하고 물러나니 부인이 눈으로 전송했다. 부인이 장차 돌아가려 할 때의 효령을 불러 말하였다. 선을 쌓는 집에 남은 경사가 있어 아름다운 아내를 얻은 것이니 힘쓰고 힘쓰라 라며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아들을 얻은 것이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일에 힘쓰라 라는 조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향랑에게 말하였다. 여러 해 동안 서로 함께 다니며 정이 날로 친밀해졌다. 이제 헤어지려 함에 더 할 말이 없다. 나쁜 인연은 이미 다 하였고 복된 인연이 이 냇가에 이르렀으니 좋은 사위를 얻어 짝지어 주었다. 뒤에 서로 만나 편안히 지낼 날이 있을 게다. 라며 그 좋은 사위를 만난 것에 축복을 내리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쌍랑 부부가 모두 감사함을 그치지 않았다. 포토 부인이 마침내 수레를 재촉하여 돌아가니 여러 신사들이 따랐다. 쌍랑은 비록 매우 슬펐으나 신랑을 대면하고 있는지라 슬프게 울지는 않고 뒷걸음질 쳐 나가 전하며 작별할 뿐이었다. 라며 효령 부인의 축복을 받고 물러가는 모습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2번 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요. 방금 살펴봤던 사만수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주의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이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 열려의 재가라는 유교적 가치를 따르던 당대 사람들에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이 작품에 남성 중심적 사회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실전 모의고사 4회 소춘향과 임그려 깊이 든 병을 송일입니다. 첫 번째 소춘향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의 거동 보아라. 오른손으로 일광을 가리고 왼손을 높이 들어 저 건너 중림 보이느냐. 대 심어 울하고 솔 심어 정자라. 여기 지금 춘향의 거동 보아라. 즉 춘향의 행동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제3자가 춘향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저 햇빛을 가리고 왼손을 높이 들어서 어떤 공간, 장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동편의 연당이요, 서편의 우물이라. 노방의 심의 오후과요, 산수유 국화라. 문전의 학종 선생유라, 산수유 긴 버들. 휘늘어진 늙은 장송 광풍에 흥을 겨워 우쭐 활활 춤을 춘다. 지금 동편엔 연당이, 서편엔 우물이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자연물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늙은 장송이 흥에 겨워서 춤을 춘다고 표현하죠. 나무가 춤을 춘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의인법 나타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사실은 누가 기쁘다? 사실은 춘향이가 기쁜 겁니다. 춘향이 몽룡을 만나는 것에 기대감을 느끼고 기뻐하는 모습을 마치 누가 장송이 기뻐하는 것처럼 감정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살인문 안에 삽살개 거기 앉아 먼 산만 바라보며 꼬리치는 저 집이건대 황혼의 정령 돌아오소라며 몽룡에게 자신의 집 위치를 알려주며 이곳으로 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서 작품 밖 제3자가 춘향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새 시적 화자가 춘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떨치고 가는 모습 사람의 간장을 다독인다. 아, 너는 어떤 계집아이건데 나를 장부의 뼈다귀를 다 녹이노. 아, 너는 어떤 계집아이건데 나를 자주 속이느냐. 녹음방초 승화시에 해는 어이 더디게 가노. 오동야월 달 밝은데 밤은 어이 쉽게 가노. 지금 밤 시간이라는 시간이 짧고 낮 시간이 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밤이 되어야 춘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남의 시간은 짧고 헤어짐의 시간은 길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렇게 춘향과 함께하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몽룡의 말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몽룡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또한 표현법으로는 대꾸적 표현과 대조되는 어휘 사용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월 무정 덧없도다 옥빈 홍하니 공로로다. 1월 무정 세월이 덧없이 흘러간다. 옥빈 홍한 아주 아름다운 얼굴이 모두 다 헛되이 되어 버렸구나. 라고 인생무상의 정서 나타내고 있고요. 우는 눈물 받아내면 배도 타고 가련마는 지척동방 천리되어 바라를 보니 눈에 암암. 지금 우는 눈물을 받아내서 배, 배를 타고 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건 과장법 사용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네요. 지척동방 천리되어 이 천리라는 거리 굉장히 거리감이 크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 넘어가겠습니다. 임 그려 깊이 든 병을 어이하여 고쳐낼까?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깊어서 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이하여 고쳐낼까? 이 이별로 인한 괴로움을 대체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화자의 상태고요. 의원 청하여 명약하며 소경에게 푸닥거리하고 무당 불러 당줄 끓기 한들 이 모진병이 낫겠느냐? 의원에게 부탁하더라도 소경에게 부탁하더라도 무당을 부르더라도 이 모진병이 낫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으로도 병을 고칠 수가 없고 임을 그리워하는 이 병이 매우 지극하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진실로 임 한 대 있으면 바로 좋을까 하노라. 임 한 대 있으면 바로 임과 함께하면 바로 좋을까?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임을 그리워하여 깊이 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임과 함께 지내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작품 보시면 중장의 길이가 평시조에 비해서 긴 것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사설 시조에서는 중장의 길이를 확장하여 다양한 표현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을 길게 나열함을 통해 해학적인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 것 보실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송임 보겠습니다. 비겐 긴 북의 풀빛 고운데 남포는 슬픈 노래 부르네. 풀빛이 아름답고 싱그러운 자연 드러내고 있는데요. 화자는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임과의 이별로 인해서 슬픈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아름답고 싱그러운 자연과 슬픈 노래가 서로 대조를 이루어서 화자의 이별의 정서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1구의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사를 드러내면서 제1구는 서경, 제2구는 서정에 해당하므로 선경구전의 방식으로 시상 전개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3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동강물이야 언제나 말할 건가?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강물에 보태나니. 대동강물 아주 큰 강이잖아요. 근데 대체 언제 마를 것인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서리법 되겠죠. 왜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느냐? 바로 이별의 정한으로 인한 눈물이 푸른 강물, 즉 대동강에 보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는 눈물로 대동강을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가장법 되겠죠. 이별의 슬픔으로 인해서 대동강이 마르지 않겠다라는 과장 드러내고 있고요. 또 문장의 순서 뒤바꾸고 있는 도치법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별의 정한 그리고 임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시 3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볼 텐데요. 아까 살펴보신 대로 순서대로 가, 나, 다 작품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1번, 다음은 가에서 다의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나와 다는 모두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나의 경우에는 중장에서 나열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으나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나는 실험절구 한시로 각 구마다 동일한 음절수 반복하고 있지만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은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따라서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답 5번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오랑캐꽃, 산수유나무의 농사입니다. 첫 번째 오랑캐꽃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의 먼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채를 들이운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라며 첫 번째로 오랑캐꽃의 어원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진족의 머리 모양과 유사함을 설명함을 통해서 시상 전개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네요. 안압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고래샘도 띠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갔단다. 지금 갔단다라고 간접화법의 종결어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들은 내용을 전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화법이 되면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다."라고 내가 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직접 화법이라면 "뭐뭐 갔단다. 뭐뭐라고 했다."라고 해서 들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간접 화법인데요. 이를 통해서 '객관적 사실을 진술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물러갔단다." 함경도 부근에 살던 여진족이 고려 윤관의 토벌에 의해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쫓겨가던 역사적 장면을 사실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제시됐던 내용도 같단다, 같단다, 같단다의 간접화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상의 특징 묻는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구름이 모여 골짝골짝을 구름이 흘러 백년이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간다. 세월이 아주 오래 흘렀음을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네요. 백년이 몇백 년이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같지 않았건만 오랑캐꽃 너는 돌감아도 털매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여기 앞에서 서두에서 언급한 오랑캐꽃의 이름과 유래에 연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듯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갔던 여진족의 비애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울어보렴, 목 놓아 우러나 보렴, 오랑캐꽃. 지금 이 오랑캐꽃의 처지를 일제강점기에 터전을 잃은 우리 민족의 처지를 떠올리는 소재로 사용하고 있네요. 이렇게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연민의 감정과 태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수유나무의 농사입니다.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산수유나무가 두 가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요. 첫 번째로 노란 꽃을 만들어내고요. 두 번째로 그늘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에서는 노란 꽃보다 그늘의 의미가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늘은 위안과 휴식을 주는 공간, 즉 다른 존재에 대한 배려를 뜻하는 시어입니다. 사실 저희가 햇볕이 강하게 쬐는 날씨에 그늘에 들어가 쉬는 경우들이 많죠. 이렇듯 다른 생명체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늘의 속성이자 특징입니다. 사실 산수유나무가 꽃을 피워낸다라는 발상은 일반적이지만 그늘 또한 산수유나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는 생각은 참신한 발상에 해당하겠죠. 따라서 그늘에 대한 통념에서 벗어난 참신한 발상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마음의 그늘, 즉 내가 남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옥말려 든다, 점점 더 줄어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바로 산수유나무와 대비되는 대상이죠. 이 사람들, 즉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이기적인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해 농사. 그냥 들이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그냥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죠.
그늘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입니다. 이 농사, 생명을 가꾸고 베푸는 일이자 노력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겠죠? 산수유나무 또한 노력을 들여서 그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꽃을 피우고 그늘을 만드는 과정을 사람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 비유하고 있네요. 그늘이 땅에서 넓어진다는 것, 즉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마음이 점점 더 넓어져 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산수유나무의 속성을 정성과 노력을 들여 농사를 짓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럼이라는 표지 사용하는 직유법 나타나고 있네요. 또한 산수유나무를 농부라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으니까 의인법도 사용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사실 그늘의 무게를 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늘 농사의 가치를 5대 무게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그늘 농사의 가치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랑캐꽃과 산수유나무의 농사 내용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두 작품 함께 연계된 문제 풀어볼 텐데요. 15번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15번.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 중 두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살펴보았는데요. 답은 5번이었습니다. 가와 나 모두 대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객관적 해설 위주로 서술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객관적 해설, 이 객관적이라는 표현, 문학 문제에서 종종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등장했을 때 대체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에 활용되곤 합니다.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시 모두 대상을 시적 화자의 주관적 정서와 참신한 비유, 상징, 의인화 등 다양한 표현 기법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해설이나 설명 위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5번의 답 마지막으로 5번까지 찾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